이게 이제 우리가 1시간짜리를 가면 좋은데, 이게 좀 우리 좀 사정이 있어요. 이게 용량이 좀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또 이게 무슨 뭐 탈북자 방송이라든가 목숨 걸고 울고 그런 건 아니라서 맛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모든 어머니들이 공감하는 뉴스가 되고, 특히 저 후원회원 중에서 이제 그 회보를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다른 우리 숫자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제 온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살짝 묻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그 장애인 그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제 두빈이 어머님 말씀 보면 정말 더 심각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근데 이거를 지금 탈시설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입법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7월 26일 날 이제 전국의 어머니들 중에서 드시는 분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조례자정가 악법이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갔다 오셨어요. 조 원장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 유럽에 많은 시설을 봤기 때문에 탈시설이 아니라 탈수용시설이 문제다. 비인간화되는 거는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설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또 뭐냐? 시설에서도 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또 정신병원에 간 또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기자 입장에서는 의아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7명당 2명의 선생님이 4.7명을 봐야 돼. 근데 47명이면 20명 선생님이 봐요. 말은 그래요. 근데 4교대를 해. 3교대, 4교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을 거의 받아요. 근데 힘든 친구가 하나 오면은 이걸 1대1로 해야 돼. 1대1로. 다른 걸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터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선진국은 뭐냐? 여러 가지 지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쪽 장애인한테는 2명이 붙어야 돼. 여기는 몇 명이 해야 돼. 여기는 1명이 있어도 돼. 이런 게 다양한데 우리는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터지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이제 고군분투해서 나갔는데, 그날 이제 조 원장님이 좀 현장에 나가 보셨으니까 그때 느낀 감정을 한번 내가 들어볼게요. 느낀 감정, 어머니도 가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그날. 그렇죠. 지금 뭐 그때만 해도 세종시에도 마찬가지로 37도 막.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한 그 딱 11시에서 1시 사이? 그때 저희가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옷을 입으시고 그 겉에다가 또 상복을 입으셨으니까 또 얼마나 더우셨겠어요. 근데 그 더위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덥다, 날씨 때문에 덥다가 아니라 더운 걸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예,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그게 더 더 더웠더라고요. 예. 제가 그날 어머님들 그 시위하는 거 동영상을 찍는다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끊기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핸드폰도 못 견딜 정도의 날씨였어요.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사실은 그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 계신 분들만 대하게 되잖아요. 네. 저희는 우리 그 30명 시설이기 때문에 3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그 케이스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쪽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어릴 때부터 겪었던 거, 그리고 불안한 미래, 그리고 좀 전에 신부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애가 심하면 시설에서도 이 친구를 감당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도라는 게 감당을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예. 4.7명당 2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은 한 분당 3-4분의 선생님이 있어야 맞아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교대 근무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다양하게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안에서도
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한된 인원을 정해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니네 그거 못해? 그럼 나가. 시설은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어폐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상황이 꼭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서지 않았을까. 예, 그 자녀나 나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국회에 가서 해당되는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네.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탈시설 단체를 떠드는 사람들 그 기사나 사진을 보면은 전부 다 휠체어 탔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 왜 휠체어만 탄 사람이 있냐 이거야.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전국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 267만 명 중에서 47% 48%가 지체장애예요. 네. 그러니까 청각, 시각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자폐나 발달은 그게 없어요. 제가 본 유럽은 뭐냐?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거 다 보여줬어요. 깜짝 놀래지. 거기는 집중 치료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시설은 유럽에 보면 그거는 내가 봐도 경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증이라 최중증은 정말 보여주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조 원장님이랑 나랑 한 2006년도에 한번 독일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뒤샌들부터 어디 가는데 내가 그 자료를 내가 준비 안 해서 그러는데 기억하죠, 거기요. 네, 네. 거기가 3층 정도 됐나? 네. 근데 됐는데 와, 거기 휠체어도 있어요, 거기는요. 네. 근데 그 당시 2006년도인데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을 케어하는데 비용이 800만 원이야. 내가 분명히 잊어먹지 않아. 월. 네. 네. 근데 400만 원을 반을 국가보험을 해줘요. 4분의 1은 또 시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2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완전 풀 서비스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시에서 다 해줘. 그 대신 부모가 있는 집은 국가가 딱 지고 있고 사실 때까지 사셔라. 근데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요. 편리하게. 그 독일이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 이러저러 선진국에는 유럽에 있는 이러저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 거기는 캠프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시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장차연에서는 당사자가 왜 개입하냐 얘가 본인 의지. 그러니 여기 왜 살아? 나가 살아야지. 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장애인 차별 금지하는 단체가 장애인 차별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소수 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국회인데 그야말로 그보다 더 이 가치가 있는 그 사람들 뭐가 달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불편한 얘기지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소방법에서 불이 나고 사람 죽어야지 소방법 바뀌고 그 다음에 장애인 어머니 더 극렬하게 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 그때 바꾸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게 아니다 이거지. 로드맵이라는 건 말이죠. 순서에 맞게끔 가는 과정의 절차를 따르고 나서 가다 보니까 이게 로드맵이 몇 년 걸린다 이렇게 해야지. 10년에 탈시설 한다고 나서 역선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정해. 내가 그 국회의원한테 그랬어. 왜 10년이냐고 한 5년 하시지. 한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수준에 OECD에서 제일 미친데 그 1에서 10이라면 우리가 이 밑바닥밖에 안 되는 건데 지원법이 그 뛰어난 데를 우리가 건너뛴다.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슨 수로 뛰어넘게 하느냐 이거. 내가 무슨 명문대를 가고 싶다. 내 능력이 있는데 갑자기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정하는 것도 과정이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약간 좀 분노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사를 대드는 거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내 주변에도 지체장애 있고 내가 그 양반 내 친구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점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울여야 되는 게 입법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for the for냐면 with the for예요. 체험하는 거지만 for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with를 체험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어머니들에 대한 거 배제시키고 자기네끼리 로드맵을 한다? 이거는 가만 안 있지 내가. 그래서 전국 카톨릭 신부님들이 연대하는 이유가 있고 요새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맵 나오는 거 보고 내가 할 건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불쾌하고 생각하는데 이런 감정을 어디서 드러내면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두빈 씨 어머니, 두빈 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네. 뭐 한마디 여기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청와대 민원은 그 있잖아요. 그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어머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내 차에 타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예. 당신이 살아온 가정 얘기하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동차를 부시지 않나 뭘 부시지 않나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이런 사람들하고 하루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런 어머니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못 가면 얘는 정신병원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외국 같으면 집중 치료실에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으면 장애인들 요양병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아까 이제 우리 조 원장님이 좀 이어주셨는데 주변에 이제 두빈 씨보다 힘든 자녀를 가진 어머니 보잖아요. 네. 실제 어때요 느낌이? 그 어머니들 보면은? 정말 저희는 또 이렇게 누나가 있고 이제 아빠랑 이렇게 다 통합이 좀 그래서 두빈이 하나만 케어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정말 또 아빠가 그걸 못 보는 집도 있고 또 엄마가 또 그걸 못 보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꼭 이제 서로가 자기가 뭐 서로가 이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자녀까지 이제 스트레스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같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하나 보니까 아유 그나마 나는 두빈이 하나만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딸한테는 좀 관심을 안 갖고 아들만 정상화 뭐 좀 낮을지 알고 그렇게 그랬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두빈 어머님은 어떻게 저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예. 그 어머님들 지금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그때 힘든 어머니들. 예, 그런 엄마들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어도 이제 정말 말해서 경제적인 것도 또 조금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아무나 또 뭐 이 집은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아빠가 있으면 또 수급자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수급자가 안 되니까 또 그 가정을 또 겪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어떤 누가 우리 이제 같은 학년은 아닌데 딴 이제 학년에 두 부부가 이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애들이 쌍둥이인 거야. 딸내미가 쌍둥이니까 이 남자분이 딸을 둘을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같이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주말 말해서 노숙자가 되는 심이잖아요. 딸은 걔가 우리 학교 댕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경찰서 앞에 애들을 데려다 놔라. 그리고 데려다 놓으면 그러면 알서 경찰서에서 들고 가면 그때 가서 야중에 가서 어디로 간 거를 가서 보라고. 그래서 그 쌍둥이 둘 다 장애가 예, 있으셨구나. 여자인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거 알려주고 예, 그래갖고 지금은 뭐 졸업을 했으니까 걔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보냈지만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내가 그냥 그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경찰서를 야중에 이제 걔가 우리 아들보다 위에요. 학교 같이 위에 댕겼는데 버스를 같이 댕겼으니까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갔대요. 그러니까 어디 시설로 가보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그냥 봉사하러 간 거 같이로 그렇게 하고 갔대요. 거기를. 아버님이라고 안 밝히고 예, 안 가고 이제 가니까 애들이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애들이 조금 심한 쪽이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저기 어디 시설로 갈라서 이렇게 둘을 같이 그랬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 내가 그 아버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위에 이제 같이 두빈이 같이 수영했던 그 같은 학년 엄마가 그러더라고. 결국에 그냥 갔어. 저기 뭐 형제 저기 딸내미니까 같은 저기가 같은 데를 못 갔대. 하나는 상태가 좋고 또 하나는 좀 상태가 좀 나쁘니까. 아까 시부님 말씀 질문하셨을 때 이날 그 자녀가 8살이라고 밝혔던 아버님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드셨어요. 그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 아이가 울었어요. 3살 때부터 자폐가 심하셨나 봐요. 그 심한 자녀를 엄마가 케어를 전적으로 했었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맨날 집에 가면 애를 죽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계속 아빠한테 하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왜 내 딸인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죽이고 싶냐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결국은 같이 못 사시고 이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전적으로 그 딸을 케어를 하는데 아빠 역시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자녀를 보니까. 그래서 아빠는 2년 동안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결국 직장도 다 놓으시고 직장도 잃고 전적으로 케어를 하시는데 본인이 못 살겠다고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설을 보내서 지금은 시설을 자주 방문하면서 자녀하고 같이 행복한 삶을 평행선을 그리면서 간다고 그런데 갑자기 탈시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겠다. 정말 그거 자녀를 위해서. 맞아요. 예, 자녀 혼자 남으면 이 친구가 수급자가 되니 나라가 그래도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근데 그런 얘기가 뉴스엔 잘 안 나와.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이 엄마들은 다 썼을까요? 다 그 말을 너무 정말 그날 실감 있게 정말 그분이 너무 격해서 말할 때 조금 울부짖어서 정확하게는 안 전달이 제가요, 돼서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저 중국 사례를 얘기할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언젠가 약사 어머님이 애 데리고 차 안에서 죽은 거 있죠? 네. 이런 그분들이 그 뉴스 한번 딱 나오면 그죠? 원인을 얘기를 안 해. 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불도 못 꺼주면서 더 큰 걸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악순환에 대해서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은 바꾸는데 돈 아까운 거 없이 막 쓰지만 이런 시설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맞아요. 지원이. 네. 근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 묻는 것도 어떤 단체에서 힘 있는 데서 막 그 권리 주장만 하면 그건 뉴스에 나오더라도 왜 이런 데는 안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한테 그랬어. 왜 당신 옆에 나 같은 사람이 없냐 얘기하는 사람이. 그 있어도 어쩌다 한 번 끼면은 그 힘에 몰려가지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 어머니 얘기가. 내가 다음에 한번 그런 자리에 가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여기 올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왜냐면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아니 안방에 있으면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고 부엌에 있으면 며느리 얘기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쪽 얘기만 들어. 이게 평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머니도 집신장사, 우산장사의 어떤 그 입장에서 말이죠. 자기 조카나 손자가 그렇게 태어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시가 될까봐. 근데 내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나한테 부탁이 연락이 와. 친척에 누가 이렇게 하는데 시부님 생각이 났다고. 내가 자리가 있어야지 하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면서 내가 이제 방법을 하나 쓰려고 그래.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은 저기 청와대나 어디다가 민원을 넣거나 거기다 무릎 꿇고 며칠 동안 대모하고 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올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 왔다는 게 너무 서글픈 거야.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제가 보면서요 청와대 민원 내용을 보면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게 이런 거를 사회가 얼마만큼 끌고 가고 알아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숙제라고 봅니다.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어머니들이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내 아이가 들어오고 그런 어머니들은 좀 이제 알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왜? 미안하니까. 이렇게 오면은 여러 가지 또 그래 뭐 비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빈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의 보호를 지금 받고 그럼요.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예, 그 못 들어오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질투의 대상이 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신부님 못 만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도 많이 아픔을 겪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렇죠. 결국 해누리라는 시설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두빈 씨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만 가만히 있는 시설도 이렇게 자꾸만 끌고 저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어저께 보니까 35%인가가 독거 생활한대요. 네. 이렇게 유럽은 이미 그런데 대신에 개인 생활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에 대한 가치가 뭘까?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신부되는 과정이 7년 동안 단체 생활을 해야 돼요. 군대 빼고. 군대도 단체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신학교회 생활 1학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명인가 생활했어요. 근데 2학년 가면 8명, 3학년에 4명,
4학년이 돼서 한 방에 2명 썼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2명 썼다가 부재 때 독방을 썼어요, 제가.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되게 다, 요새는 좀 4학년서부터 독방 쓰나 그래. 이게 단체 생활하면서 올라오면서 굉장히 끈끈해진다고. 근데 만약에 나 혼자 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혼자 있지만 옆에 누군가가 어울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방은 독립된 개인 방이 한 8평 정도가 돼요. 복도까지는 16평이야. 근데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이 방 저 방이 바로 옆에 막 붙어 있다고. 그게 하나의 그게 그룹형의 그 공동체야. 근데 이걸 마저 없애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독립된 강 사는 거는 지치장애는 가능해. 근데 자폐나 발달장애는 누군가가 협업을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외국에는 이렇게 주택 이렇게 딱 각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필요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명 있으면은 여기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 이렇게 딱 있어요. 활동지원사가 8명인가 9명까지 배정돼 있고 스웨덴도 그래요.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즉시 보내 이거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돈을 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받아서 줘요. 세금도 40% 자기가 떼주고. 그래서 이게 10년 전인가 그런데 통계가 개인은 한 달 받는 돈이 4,800만 원이야. 근데 19명의 활동지원사 540시간이 그 당시 평균에. 그러면 이게 지원해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2,400만 원인가? 남는데 거기다가 또 40% 세금을 떼. 그러면 1,000만 원 남아. 거기에 장애인 연금, 생활 이게 다 남는 거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잖아요. 어머니하고 계약하면. 그거는 개인한테 주더라고. 거기는. 활동지원사. 네, 그 모든 비용이. 네. 그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는 이미 앞서 있는 거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안 살아요. 개인이 한 집에 이제 20 몇 가구다 그러면 50세대에 된 아파트에 20가구가 만약에 들어간다. 우리가 갔다 온 그 아파트에 3년을 설득시켰대. 그 주민들을. 그 안에 들어가겠는데. 이게 스웨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스웨덴 자꾸 모델하는데 그들도 그룹홈 타운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는 거는 이거는 지체장애 가능하다. 근데 발달장애나 자폐는 난 지금 불가능하다고. 안 되죠. 일단 상대 저기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말썽을 부렸어. 근데 두빈이가 걔 대화가 돼요? 네가 뭐 잘못했어? 자기가 때렸다는 것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만 잘못한 거지 그 가정을 못 하잖아요. 왜 때렸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뭐 나중에 또 신부님이 물어보는 거나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아들 데리고. 아니,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주빈이가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람의 병원에 치과를 댕겼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장애자 병원 안 댕기고 이제 그 보람의 병원을 치과를 댕겼는데 주빈이가 내가 그거 움직이면 안 돼. 그렇게 그런 거 저기 만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나랑 밑밑으로 꼭 떨어져서 앞서서 가요. 그래서 이제 두빈이가 막 갔는데 그래 거기 이제 그 롯데백화점을 돌아서 가면 저기 보람의 병원이 딱 보여요. 근데 얘가 보람의 병원 거기 들어가시게 저기서 우리 아들이 다시 어떤 남자가 우리 아들 여기 멱살을 막 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옆에 어떤 아가씨도 있고 그래서 놀랬죠. 이제 앞서서 갔어.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우리 자기 애인을 앞가슴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앞가슴을 만졌다는데 그걸 누가 대변을 해줘요? 정말 엄마니까 대변을 해주지. 그런데 두빈이가 그 아가씨가 강아지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강아지가 좋아서 이제 이쁘게 됐는데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 아가씨가 강아지를 이렇게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 그러는 도중에 딱 그 앞가슴을 만진 거죠. 이제 이렇게 탁 친 거죠. 그러니까 그 애인이 이 사람 큰 청년이 그렇지. 겉으로 멀쩡하니까. 큰 청년이 얘 뭐 성취향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애인은 그냥 바로 우리 아들은 멱살을 잡고 이제 파출소를 가려고 뒤르고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장애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 애인 앞가슴 만졌던 것만 생각하고 내 얘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어떻게 금세 들었더라고요. 얘가 장애예요. 내가 그랬어. 얘가 장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림없이 강아지가 이뻐서 이렇게 만지려고 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손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게 딱 내 말이 저중했나 봐요. 내 말이 우리 아들이 행동인 걸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나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애가 멀쩡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자폐들이 그래서 좀 내가 거들 잘생겨서 또.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애예요. 얘가 자폐예요. 그랬어. 자폐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래도 그 자폐고 장애라는 걸 얼른 알아들어줘서 그러더니 그 아가씨가 되레 나한테 미안하다고 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갑자기 자기 애인이 그러다가 그 애인하고 이런 내가 대화를 하니까 멍하니 그런 있다가 일이 있으셨구나. 놓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아들은 솔직히 우리 애들은 누가 대리인이 옆에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국민은. 어떤 심하게 얘기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왜 데리고 나와도 쓸데없는 이런 거 하느냐. 그 집안에 있게 해야지. 뭐 아주 별. 그렇죠. 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예. 그런 의식적으로 선진국이 예.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뭐 어떤 그 주택단지에 장애인 그룹 이렇게 주택이 몇 집 들어온다니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차 못 되게 다 막아놨잖아요, 입구를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쉬운 거부터 정리 안 되는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례 들으면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거 이제 그 안산에서 모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일 단체에서 연결된 건데 이제 굉장히 그건 다른 뉴스에서 나와야 돼. 근데 그 한 명 케어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비용이 이게 뉴스가 안 나와더래.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우리가 나와서 하는 건 그런 정도의 준비가 돼서 솔직하게 자기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거들리면 다 소용없어.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 단체가. 이게 문제야. 그게 지금 활동보조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활동보조인들은 심한 자폐분들은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렇지. 예.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엄청 예.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려워요. 이제 그 몫이 다 부모님한테 예. 예, 저희- 돌아가는 거죠. 그 심한에 한 번 좀 맡겨주고 싶어? 그런데 맡겨 키워놔. 정말 하루만이라도 정말 우리 두빈이를 이렇게 예상으로는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데리고 있어도 두빈이 정도는 좀 앉아있으려면 앉아있을런지 저기 컴퓨터를 주면 뭐 그거 해서 뭐 조용히 있을런지 몰라도 거기서 만약에 가다 놨다 그러면 걔는 뭐 순간을 못 참을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지금 그 정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행하게 죽는 그런 우리 주변에 이제 비슷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있어요. 그때 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닌데 남 얘기가 아닌데 그러는데 이제 그런 죽음도 맛보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세상 떠난 이제 최수정 씨 같은 경우 보면서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고 그러는데 먼저 떠나지 않았습니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사랑의 편지 한번 써오라는 거 제가 다른 얘기를 이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로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그거 한번 좀 준비했으면 한번 좀. 준비는 했는데 네. 준비하셨어요? 여기 안 가. 가방에서. 요거? 여기 있다. 네. 그냥 이렇게 편지도 쓰긴 썼는데 다시 컴퓨터로 했어요. 잘 보이게 해서. 그래서 많이 쓰셨나 봐요. 아니야, 많이 안 썼어요. 조금 썼어요. 네네. 저 읽어주시면. 이거요? 두 분이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이걸런지도 안 올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간 것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두빈이에게, 두빈아, 36년 전 누나를 낳고 7년 만에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은 세상을 반쯤 어두운 것처럼 축제 분위기였단다. 할머니는 항상 너를 업고 다녔었고 하얀 얼굴에 사람들만 보면 방실거리는 너를 가족들은 모두 가족들은 물론 동네 어르신들까지 너를 예뻐하셨지.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모두에게 사랑이고 축복이었던 우리 두빈이가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알았을 때 엄마 아빠는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
두려움과 걱정으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우리 아들이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감옥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단다. 하지만 마침 모든 것이 엄마 아빠 잘못으로 일어난 일 같아 참으로 절망하며 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도 참 많이 했었단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뿐. 그래도 치료와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 두빈이가 정상인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엄마 아빠는 마음을 다잡고 너에게 좋은 것은 좋다는 것이 다 있다면 동부서주하면 안 해본 교육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었지. 그랬었는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우리 아들이 정상인이 될 수 없어. 사실에 엄마는 자축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장애를 있지만 이 사회 속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며 생각도 바뀌게 되었단다. 물론 엄마 아빠가 떠나도 두빈이를 사랑하는 누나가 곁에 있어 주겠지만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보자 보살피고 싶은 엄마의 심정을 대신해요. 가족 못지않게 우리 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집이 있기를 바라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했단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도왔던지 우리 두빈이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이기수 신부님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과 연을 맺을 수 있었을 때 둘 다서 하늘이라는 새로운 삶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면 엄마 아빠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안도할 수 있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두빈아, 엄마 아빠가 없어도 널 곁에는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 너를 위한 항상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과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너를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신부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두빈이가 마음으로 느끼면 둘 다서 하늘에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즐겁게 지내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랑 만나자. 엄마가 먼저 가서 두빈이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엄마가 이 세상 감사하며 살다가 갈 수 있게 해줘서 이름만 불러도 애달픈 우리 아들 두빈이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 잘 마치고 어머니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